사실 준강간 사건에 있어서는요,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져도 됩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건 모르겠다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왜? 준강간 사건 자체가 애초에 나에게 기억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받을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로 고소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고소인 조사를 받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죄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소를 할 때는 죄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사실관계를 그냥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어떤 그 결정할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만 하면 죄명을 내가 좀 다르게 틀리게 혹은 기재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 자체로 곧바로 불송치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요, 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단순 강간 사건이냐 아니면 준강간 사건이냐, 이 둘을 구분할 때는 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그 죄명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진술을 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강간 사건과 준강간 사건의 구분 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은 간단합니다. 강간 사건은요, 내가 의식과 내가 어떤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성관계를 갖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내가 거부했다라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나의 의사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강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준강간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의식도 없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만한, 의사결정을 할 만한 능력도 상실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냥 나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는요, 의식이 있었느냐, 어떤 내가 성관계를 동의할 만한 판단 능력과 결정 능력이 있었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내가 거부했느냐, 나의 거부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폭행 협박을 해서 나의 거부를 무력화시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반대로 방어했던 사건 하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대방 여성 측에서 성관계를 가진 다음에요, 저희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둘이서 술 주점에서 만나가지고요, 헌팅을 한 다음에 술을 새벽 5시까지 마시다가요, 새벽 6시쯤에 모텔로 이동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저희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전해서 물어봤습니다. 죄명이 강간입니까? 준강간입니까? 물어봤더니요, 강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방어가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준강간이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는 게 준강간인데, 강간이라는 건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싫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그런 건 하지마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폭행을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협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관계를 이어갔다 라는 것까지 진술이 돼야 되는데, 강간 사건에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간 사건과 준강간 사건은요, 그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요,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해야 되냐에 따라서도 아주 달라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 사건에 있어서는요, 내가 어떻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는지, 내가 그래서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밝히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강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서 내가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사실 그건 잘 기억나지 않아요 라는 진술은 준강간 사건에 있어서는 아주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강간이라는 게 애초에 피해자가 어떤 의식을 상실한 상태에서,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 출석해서 경찰관분이 이거 그때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거기 숙박업소에는 어떻게 가게 된 겁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수사기관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강간 사건에서는요, 피해자가 그런 부분은 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는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진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 강간이냐 중강간이냐 죄명을 온전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진술의 구체성과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중강간 사건에 있어서는요,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져도 됩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건 모르겠다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왜? 중강간 사건 자체가 애초에 나에게 기억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강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수사 초기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져야 할 거고요. 무엇보다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내가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폭행하고 협박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성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고민하고 있구나, 고소인 조사 전에 내가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